결혼한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10년쯤 되니까 내가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유튜브 컨텐츠도 할 겸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라고 오늘 이 영상 찍는 거예요. 자, 30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무 일도 없을 때 행복한가? 이게 불행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있어요. 네가 아무리 잘해봐라, 난 불행하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너무 힘듭니다. 저희 와이프랑 제가 찍은 영상을 보면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여보, 그때 내가 반지하에 이렇게 힘들고 이랬는데 그때 어떻게 나랑 같이 살아줬어?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난 그때도 행복했어. 인생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아무 일도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때 이렇게 되고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인생의 90%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아무 일도 없는 순간을 어떤 사람은 불행으로 여겨요. 어떤 사람은 행복으로 여겨요.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일도 없을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상호 의존적인가예요. 의존적인 게 좋을까요? 그럼 떨어져 있을 때 이 사람이 걱정돼 가지고 내 본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직장 내 퍼포먼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독립적인가? 독립적인 개체로서 완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좀 현실적인 얘기 할게요. 여자가 있고요, 남자가 있습니다. 양쪽에 부모가 있죠. 이 부모들이 독립적인가? 시부모, 처부모가 독립적인가? 아니면 의존적인가? 이거에 대해서 꼭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는가?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대한 판단을,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가 자기 인생에 대한 판단을 저희 와이프의 형제한테 물어보고 정해. 아니면 오빠한테 물어보고 정해. 아니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정해. 아니면 아빠한테 물어보고 정해. 그러면 우리 둘이 하는 대화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둘이 어차피 얘기해봤자 거기 물어보고 다 바꿀 거야. 그러면 이 대화하는 시간도 의미가 없어지고 내 의견도 의미가 없어지고 굉장히 진행도 안 돼요. 그렇게 개입하는 사람이 많은 결혼 생활은 행복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왜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게 한 50%밖에 안 돼요. 전체 우리가 어떤 표준 정기분포를 했을 때 중위값 50%, 이거 뭐예요?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3명만 돼도 50%에 50%야. 0.5의 3승이라고. 다섯 번째는 바로 회복 탄력성이 좋은가예요. 살면서 실수가 없을까요? 슬픈 일이 없을까요? 살면서 힘든 일이 없을까요? 그런 일이 계속 와요. 안 오지를 않습니다. 계속 옵니다. 애 때문에도 오고, 양가 부모님 때문에도 오고, 아니면 친척 때문에도 오고, 아니면 남편의 회사, 여자의 아내의 회사,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좌절하고 내가 힘든 게 온데 같이 하는 동료가 한 5만큼 더 힘들어해. 그러면 힘든 게 몇이 돼요? 10이 되잖아. 얘가 올라와가지고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2명이 됐는데 힘든 게 2배가 되는 상황이면은 진짜 인생이 2배로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 될 사람 아니면 남편 될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좋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가?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애 낳아놓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애 낳으면 행복할까요? 혼자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아내가 애를 싫어해요. 그럼 남편이 애 다 케어해야 돼. 그죠? 남편이 애 싫어해. 그러면 아내가 애 다 케어해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진취적인 삶에 대해서 관대한가? 여러분들 이 채널 보고 있다는 건 뭐예요?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 뭐 해볼게 이랬을 때 아유 네가 뭘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8번째, 서로 지쳤을 때예요. 둘 다 지쳤어요. 그때 나오는 멘트를 확인해 봐야 돼요. 지쳤을 때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쳤을 때 응원하거나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쳤을 때 위로하는가? 어디 여행을 갔어요. 겁나 지쳤어. 야, 우리 그래도 숙소까지만 가면 괜찮잖아. 지쳤을 때 위로하는 사람. 지쳤을 때 왜 여기를 잡았어?
야, 내가 이거 그때 내가 여기 호텔 가자고 얘기했었잖아. 아니 이미 과거인데 그거 어쩌자는 거야. 지쳤을 때 비난하는가, 지쳤을 때 위로하는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9번째입니다. 서로의 만남이 회복인가 아니면 소모인가.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오늘 미치겠다. 집에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너무 힘들어. 회사에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이 소모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차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같이 있어 보면 아는 거야. 그죠? 이 소모되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자, 10번째입니다. 스킨십의 방식이 잘 맞는가? 어떤 사람은요 좀 잔잔한 스킨십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요 막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 뭐 더 막 진도 나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 삶에서의 스킨십을 얘기하는 거야. 막 손 잡아도 막 쪼물쪼물 치고 막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거 또 좋아하는 커플도 있어. 뭐 영화 보면서도 막 안고 있어도 막 다리까지 막 안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누구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한 명이 막 이러는데 이렇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표현인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야. 소모되는 거야. 이게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11번째입니다. 소비에 대한 철학이 맞는가? 한 사람은 버는데 행복을 느끼고 한 사람 쓰는데 행복을 느껴요. 쓰면은 나 고통이야. 그 같이 있으면은 행복이 오기가 쉽지 않다. 12번째입니다. 재테크에 대한 철학이 맞는가? 한 명은 저축하고 싶어, 한 명은 투자하고 싶어 해. 근데 돈은 우리 합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통장 까른단 말이야. 그죠? 통장 까르고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라면 같이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재테크의 철학이 안 맞으면은 서로 고통받게 됩니다. 13번째입니다. 인생에 대한 플랜과 방향성이 맞는가? 어떤 사람은 인생 플랜이 세계 여행이에요. 은퇴해서 세계 여행이 인생 플랜이야. 어떤 사람은 나 회사에서 더 승진하는 게 인생 플랜이야. 그럼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플랜을 맞춰야 돼요. 그건 뭐냐면 어떤 목표가 안 맞는 사람끼리 서로 동업하는 거예요. 카페를 운영해요. 어떤 사람은 장사가 안 됐으면 좋겠어. 왜? 나만의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바글바글 했으면 좋겠어. 둘이 만나. 그러면은 어때요? 그거 동업 잘 될까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비전과 플랜과 방향성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14번째, 메타인지가 높은가?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는가예요. 이게 뭐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허언증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이랑 만나게 되면은 계속해서 연애할 때는 괜찮아. 연애할 땐 비전 제시만 하니까.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삶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15번째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엄청 쇼크 먹습니다. 네, 누구는 어떤데 이거를 가끔 들어도 스트레스인데 같이 사는데 이거 입에 달고 살면은 살 수가 없어요. 16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게 되게 위험하냐면 부동산 투자했어요. 엄청 막 이만큼의 뭐가 생겼어. 실수가. 그거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거 숨겨놨다가 나중에 터지면은 진짜 미칩니다. 그 사고를 친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미쳐요. 그 다음에 17번째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인가? 옛날 얘기 가지고 와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지. 옛날 얘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면 몇 년 같이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매년 행복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잘못이 기록된다면 같이 살아온 기간이 오래될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점점 나쁜 사람 되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는가 얽매이지 않는가. 말싸움 딱 해보면 알아요. 연애할 때. 18번째입니다. 힘들 때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 지을 수 있는가? 아까 진실한가랑은 또 다른 건데 우리가 어제 막 울고불고 난리했어요. 근데 결혼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일상이라 그랬죠. 10년쯤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 보면 또 웃기겠지. 근데 10년쯤 살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일상이에요. 근데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맨날 죽는 소리하고 앓는 소리하고 이러면은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19번째입니다. 호들갑 떨지 않는가? 뭔 일만 있으면 막
막 이런 사람이 있어. 막 큰일 난 것처럼 뭐 할 때마다 호들갑. 남자도 뭐 별일 아닌데 별 큰 문제도 아닌데 막 이만큼 침소봉대한다 그러죠. 별일도 아니에요. 근데 막 난리치면서 막 호들갑 떠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인생을 평탄하게 유지하는 휴식의 공간이 집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작은 실수만 해도 막 호들갑 떠니까. 20번째,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는가. 사소한 일에다가 에너지 쓰고 화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산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잠깐 만나잖아요. 잠깐 만나니까 다 참을 수 있어. 좋은 사람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이란 말이야. 21번째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편안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떠들고 계속 웃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도 있는 거야. 근데 그때마다 불편함을 느끼는 사이라면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22번째입니다. 청소 습관이 잘 맞나? 어떤 사람 청소 안 해요. 어떤 사람 청소해요. 둘이 만나면 청소하는 사람 스트레스 겁내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많이 해요. 23번째, 수면 습관은 잘 맞나? 어떤 사람이 일찍 자야 돼. 어떤 사람 늦게 자도 돼. 이거 안 맞잖아요? 그럼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나 자야 되는데 불 켜놓고 막 부시럭부시럭거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게 혼자 살 때는 절대 느낄 수 없던 그런 부분입니다. 24번째입니다. 빨래 습관은 잘 맞나? 어떤 사람은 빨래 쌓아놔요. 어떤 사람은 계속 돌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은 세탁물마다 분리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세탁소를 다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불만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이런 것이 안 맞으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쓸데없는 거에 돈 쓴다고 생각해. 아니면 쓸데없는 거에 구두쇠라고 생각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미리 맞춰놓게 되면 결혼하고 나서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거지. 25번째는 샤워 습관이나 화장실 이용 습관입니다. 남자들 중에 소변 보고 물 안 내리는 애들이 있어. 저는 잘 내립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취방 가보면 안 내려. 왜 안 내리나? 깜빡했다 이러고 나중에 내려. 그리고 뭐 하여튼 화장실이든 샤워든 욕실에서 이루어지는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욕실을 같이 쓰잖아. 그 전까지 혼자 쓰다가. 그죠? 그 다음에 26번째입니다. 여가 시간의 활용 형태는 잘 맞는지. 여가 시간을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보내는 거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요. 쉬는 날인데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쉬는 날인데 왜 사람들 바글바글한데 가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 두 명의 성향이 반대죠. 근데 그거를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싸운 친구들 너무 많더라고. 제 친구들을 보면요. 27번째, 식습관이랑 입맛. 밥을 같이 먹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데 사귈 때는요, 아무거나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같이 살면서 매일 먹는데 맨날 무슨 이렇게 생긴 열매 뭐죠? 아보카도를 해가지고 샐러드 같은 걸 맨날 먹어야 돼. 힘들다는 거지. 예를 들어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뜨끈한 순댓국 먹고 싶은데, 그런 거죠. 그런 식습관이 안 맞으면은 하루 이틀 예를 들어서 1년 2년은 양보할 수 있어도 평생이잖아. 평생을 생각하면은 녹록지가 않다, 이런 겁니다. 28번째입니다. 운동 습관 잘 맞는가? 어떤 사람은 저녁 먹고 나면 한강 산책해야 돼.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왜 한강 산책하려 나가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운동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럼 같이 나가면 되잖아. 근데 얘는 운동 안 하는 타입인 거야. 사람마다 그런 부분이 맞지 않으면 평생 같이 살아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평생을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같이 있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29번째, 대화를 하는 것이 즐거운가? 둘이서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둘이 얘기하는데 말하는 걸 회피해. 그러면은 결혼하면은 쉽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얘기할 사람이 상대인데, 내가 고민 있을 때 얘기할 사람도 상대고, 이게 즐거우면은 저는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30번째입니다. 친척 관계에 대해서 독립적인가? 친척이 무슨 일 있으면 막 찾아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친척 관계에 대해서 독립적이야. 근데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막 사촌 막 이렇게 되는데 크게 될수록 어떻게 돼요? 내 인생 내 거거든. 근데 이게 집안마다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이게 서로 안 맞으면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30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30가지에 대해서 말로 물어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여자 아니면 그 남자 만나고 말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좋아하니까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 말로 하면은 궤변에 넘어갈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바꿀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은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진짜 숨 쉬는 것도 숨길 수 없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진짜 머리가 좋은 사기꾼도 결혼하고 나면 들통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0가지 정도만 세모 X를 했을 때 세모 이상이면 난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모 이상이면. 안 그러면 결혼하고 바꾸려 그러면 살아온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살에 결혼한다 그러면은 30년이잖아요. 습관이. 그러면 앞으로 30살에 결혼한다 그러면 30년 뒤에 바뀐다. 60살 때쯤 되면 바뀌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바꾸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30가지만 딱 체크해 보시면은 확실히 결혼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남겼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30가지 만족하느냐? 만족합니다.